이번 순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하면서 또 두근두근 떨리기도 하고 감히 제가 이야기를 나눠도 되나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승환 회장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더 잘 듣고자 옆에서 도와드리는 정도로만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승환 회장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회장님께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이번 이 대담 전에 이야기를 미리 살짝 조금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 순서는 약간 조금 감성적이고 조금 따뜻하고 그렇게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문학적이기도 하고 감성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신대륙이다, 대항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좀 궁금해요. 네, 그거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실마리를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콜럼버스가 1492년 8월입니다. 2개월의 대항해 끝에 바하마 제도,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바하마 제도의 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를 신대륙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죠. 그 대항해와 신대륙,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죠. 중세 당시에 유럽인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세상은 유럽이라는 대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세상이 전부다 생각하는데,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이와 똑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실 세계라는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저 현실 넘어 새로운 상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현실로 접목한 것이 바로 메타버스 가상세계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의미를 보면, 메타는 비욘드, 초월, 넘어서죠. 그 다음에 버스는 유니버스인데, 요즘 그걸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 메타버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초월 우주를 넘어서 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우주라는 이 공간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 우주 속에는 2천억 개의 갤럭시 있습니다. 여러분, 갤럭시 폰 갖고 있는 게 은하계라는 뜻이에요. 2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한 은하계에 2천억 개의 플라넷, 별들이 있는데, 지구는 그 중에 하나. 그 지구 속에서 75억 인구 중에서 나는 하나. 정말 인간은 티끌 같은 인간인데, 아까 세션에서 어떤 분이 상상을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이 메타버스의 본질을 좀 얘기할까요? 네. 예, 메타버스의 이제 본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 본질을 이걸 넘겨야 되죠. 여러분, 그 본질을 철학적으로 하면은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면 인간이 인간으로 있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직립보행. 네 발로 내 발로 걷듯이 하면 인간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돌을 깎아서 이렇게 이제 무기를 만들고, 또 금속 무기를 만들고, 자동차, 배, 비행기, 그다음에 스마트폰까지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 이건데,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은 깊은 사유입니다. 이 사유 속에서의 상상을 하는 것이 인간이 되게. 이 메타버스의 본질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상입니다. 상상에서 새로운 가상세계를 발견해내고, 그 가상세계에 맞는 현실세계로 옮기면서도 스토리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상상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이 상상을 디지털 기술이 뒷받침해서 표현을 해줘요. 디바이스 표현해줘. 그 표현된 디바이스를 플랫폼이라는 연결 체계가 있어서 사람들 간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네, 계속해 주시죠. 예. 그러면은 상상 기술 연결, 이거를 볼 때 여러분, 메타버스 요소와 구성 체계가 어떤 거나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의 구성 체계는 3대양 4대 주다. 지금 이 만든 모델은요, 수없는 책과 자료들을 이제 들춰가면서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체계를. 그런데 이제 상상이라는 대양을 거쳐가지고 항해를 한 거죠. 디지털 기술이라는 항해, 그 대양을 항해하고, 그리고 연결이라는 걸 거치는데, 상상은 여러분 이제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버스 크리에이트 그러면 그게 아바타의 여러 가지 작품 세계 또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또 창작을 하는 또 이게 작가도 있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그 홀로렌즈라든지 오클러스 2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PC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이 상상의 얘기들을 담아내서 표현해주는 하드웨어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웨이 연결해준 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제 로블록스라든지 뭐 제페토 이런 거 SNS도 이런 연결해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상 기술 연결을 하는 이 대양을 항해를 해서 제일 위에 보면 이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놨는데 4개의 세계입니다. VR이라는 이제 가상 세계, 그다음에 그 정강 세계, MR 그 혼합 세계, XR, 그다음 이게 이제 확장 세계 이렇게 되죠. 확장 현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네, 지금 회장님께서 예, 네 가지 지금 VR, AR, MR, XR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런 그 상상하는 배경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방금 저 이하나 말씀하신 네. 그 세상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안 돼. 네? 아. 네. 이쪽으로. 이게 백이 되는 게 제가 눌러드려도 될까요? 이거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먹네요. 네, 오른쪽으로 해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고 저희에게 VR, AR, MR 그리고 XR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로 말씀해 주신다고 자, 하셨습니다. 아까 이게 이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이 신대륙이 4개의 신대륙이 있는 거예요. 그 신대륙 하나가 첫 번째는 가상 VR이죠. 가상 현실이죠. 이 가상 현실은 어떤 세계냐면은 현재 현실을 완전히 뺏겨 가지고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례를 든다면은 비행기 이게 조정 훈련을 할 때 여러분 그 활주로를 그대로 3D 입체 공간으로 완전히 촬영을 한 디바이스 가지고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것도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이 비행 조정 훈련한 그 훈련생들이 자 핸들을 잡는 순간 정말 활주로를 이륙하고 하늘을 나르고 다시 착륙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세상으로 가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제 그 오규멘트 리얼리티 정강 현실이라는 세상 쪽에 가면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옛날에 포켓몬고 얘기. 속초라는 그 이 설악산 쪽에 그 풍경을 그대로 현실을 담아낸 그 위에 가상의 현실을 엎어버리죠. 그럼 가상현실에 있는 포켓몬고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요 스마트폰으로 그 잡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현실적으로 가는 게 두 번째고, 네. 세 번째는요. 이 MR 두 개를 혼합 현실. 예? 네. MR 혼합 예, 현실. 혼합 예. 현실이죠. 혼합 현실 쪽에 가면은 지금 여기 이제 체육관에서 여러분 체육 훈련하고 났는데 쉬는 시간 동안에 체육관에서 이렇게
치어걸들이 나가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체육관 한복판에서 돌고래같이 솟아오릅니다. 이게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서 홀로렌즈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은 안 쓰고 하는 기술까지 다다랐어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또 하는 마지막 세상, XR입니다. Extended 리얼리티인데 이거는 이제 확장 현실인데요. 네. 이것은 뭐냐면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의 마지막 단계의 기술이라 할 수 있겠는데 어찌 보면요, 이 그 네 가지 세상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세상이 결국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나의 세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네 개의 세계가 이제 하나의 제국이 되는 메타버스 제국이 되는 세상, 네. 이런 쪽으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은 시각, 청각이 다 구현이 되죠. 3D 다이멘션에 다 이제는 촉각까지도 거의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수술할 때도 그렇지만. 와, 신기하네요. 이제 후각하고 미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단계까지도 연구 개발이 현재 되고 있는 형태이죠. 이 네 가지 세상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네. 뭐 그다음에 이제는 이 저희가 정도로 이제 도입부는 좀 제가 얘기할까요? 네. 도입부에서 저희가 약간 조금 조목조목 정의도 짚어보고 조금 더 구성 체계를 알아봤다면 이제 그 구성 체계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그럼 메타버스 안에서의 우리 삶, 메타버스 안에서의 데일리 라이프는 어떻게 될까를 함께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메타버스의 데일리 라이프, 메타버스의 하루 일상 이런 거거든요. 이걸 이제 시간대로 한번 잘라봤어요. 아침 시간, 그 다음에 이 오전 시간 12시 전까지, 그 이후에 오후 시간, 그 오후 시간 이후, 그 다음에 잠잘 때 시간으로 알아봤는데, 먼저 아침 시간부터 한번 볼까요? 이 하나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셔요? 아침에 한 7시 정도 7시, 일어납니다. 정말 적절한 시간에 일어나네요. 네. 되게 이제 그 출근하신 분은 뭐 또 그렇게 일찍 6시에 일어나는 분도 이렇게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6시에 기상한 걸로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뭘부터 시작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요. 예.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을 조금 10분 이상 굉장히 예. 본격적으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예, 문화적인 거하고 그 향기를 품으면서 운동도 하신다. 네. 아주 좋으시네. 근데 보통 이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조깅, 러닝 머신을 하잖아요. 근데 러닝 머신은 짐에서 가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 러닝 머신을 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타죠. 그 형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여기 올라와 있네요. 여러분 지금 저렇게 조깅 머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가 스마트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거는 스마트 TV에 자기 조깅 그다음 운동하는 모습이 나고 그 트레이너가 나타나가지고 그 따라하는 이런 형태가 요즘 발전된 형태라는데, 이보다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현재의 메타버스적인 그런 운동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뭘까요? 보실까요? The ultimate running partner. The Ghost Pacer is the world's first mixed reality headset designed specifically by runners for runners to help you get the most out of every run and workout. With the Ghost Pacer glasses, you get a holographic training partner that you can run with anywhere, ever. Want to run a 5-minute mile or shatter yesterday's personal best? The Ghost Pacer will keep you on track. Through the mobile app, you can get access to thousands of runs in your area and connect to a community of millions of the world has been waiting for.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어때요? 네, 운동을 이렇게 밖에서 달리는 것뿐만 The ultimate 아니라 예. 제가 아침에 저는 체조를 간단히 한다고 했는데 그 체조를 하거나 또는 뭐 운동 짐에 가서 헬스를 할 때에도 이렇게 고스트 페이서처럼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존재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을 꺼내고 홀로렌즈를 착용하면은 바로 이 스마트폰에 있던 이 아바타가 이 고스트 페이스 이 메이크거든요. 이게 뭐 우리말로 어떻게 할까 고스트니까 유령 그 페이스 조절하는 보조자 뭐 이런 정도 트레이너 이런 식이죠. 이분이 스마트폰에 탁 튀어나가지고 앞에서 하는데 자기가 프로그래밍한 그런 그 산책길을 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집에서 하는 러닝머신도 가능하고 내가 좋아하는 숲속의 길, 내가 좋아하는 길 쪽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하는 운동일 때는 지루하고 지칠 수가 있는데 누가 같이 해가지고 내 맥박수나 속도를 프로그램 넣은 거 조절해가지고 페이스를 조절해가면서 앞에서 해주면은 여러분 정말로 운동되고 지루하지 않아요. 이게 메타버스 세상의 아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도 했으니까 이제 예. 오전 시간, 아침 시간 오전에 지나서 또 조금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은 네. 제가 이제 저 손자가 보스턴에 사는데 네. 보스턴이 지금 그 여기 아침 8시 되면 보스턴은 저녁 6시 정도에 손자를 볼 길이 요즘 잘 없어가지고 영상 통화를 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카톡 가지고 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떻게 발전되느냐면은 홀로렌즈를 끄고 그 유리 그라스가 있으면 유리 그라스를 통해서 보면은 유리 그라스 너머에 내 손자가 그대로 입체적으로 나가지고 손끝을 탁 하면 서로 스칠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로 메타버스는 변할 겁니다. 와. 그리고요. 예, 또 3차원 영상 통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3차 영상 통화죠. 너무 멋지네요. 예. 근데 또 하나 여러분 그 비서라는 게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비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물이 비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하면 사물 인터넷인데 사물 넘어서가 IoE,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디바이스가 되거나 내 비서가 된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죠. 구글 어시스턴트 보면 저는 그걸 사용해요. 근데 집에 TV 봐도 이제 비서가 나타나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연구하는 것이 인포테인먼트라고요. 이 계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인포메이션 주고 엔터테인도 되고 비서도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쪽으로 엄청난 연구를 해서 자동차 자체가 비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저도 이렇게 만물 비서 시대가 되면 정말 이미 많이 그렇게 됐고요. 정말 편리하겠다 싶으면서도 사실 아나운서란 직업도 없어질 직업 중에 대표적인 직업 중에 예. 하나거든요. 나중에는 홀로그램 아나운서가 여기 앉아서 제 대신 진행을 하고 저는 빨리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회장님,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메타버스 데일리 라이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오전 시간은 이제 9시에 출근한다 그러면은 출근 안 하고 재택에서 출근해요. 지금 여러분 화면 뒤에서 보시다시피 가상 오피스가 있고 내가 보는 아바타가 다른 직원 아바타 뭐 김대리 이 팀장 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근무를 하고 또 회의를 합니다. 내가 아바타한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그 지시를 하면 아바타 꼭 같이 설명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가상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 건물을 3차원 영상으로 촬영하면 내 실제 사무실에 내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와 같이 어울려서 재택 근무를 하는 시대. 이렇게 근무 형태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채용 설명회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여의도 채용 뭐 박람회 이런 것들 대학생들이 저 먼데 집에서 갈 필요 없이 자기 아바타를 채용 보내가지고 모두 듣고 모든 처리하는 시대 그렇게 되거든요.
너무나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모두가 나의 세상을 이렇게 복제하듯이 더 다채롭게 같은 시간인데 더 다채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더 획기적인 거는요. 이 자동차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에 엄청나게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이 홀로그램이 벌써 이제 현대 자동차만 해도 지금 대단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자동차 연구 개발 R&D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가 보면은 이 자동차의 컨셉을 잡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기획, 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이 생산 프로세스, BMW는 생산 프로세스까지 지금 저기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 홀로그램으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행 테스트까지 하는 그런 전 자동차의 제조 공정을 이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연출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조금 나머지 내용은 조금 빠르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예, 시간이 좀 독촉을 받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오후 시간은요. 여러분 그 패션에 종사하는 사람 렌지라고 있는데 아바타가 수업 요즘 제페토 뭐 앱에도 있고 많이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입는 패션 크리에이터인데 한 130만 개 정도의 아이템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 수입을 한 1억 1,500만 원 월 수입 올리는 이런 새로운 크리에이터 잡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오후에 뭐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이거 홀로그램으로 수술하는 장면까지 영상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네. 아까 어느 분이 부동산 거래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 디랩스는 전국 아파트의 95%를 3차원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모든 아파트 내부를, 우리나라의 아파트 내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거기에 가구 배치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걸 나중에 홀로그램으로 상담을 하는 쪽으로까지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은 이렇게 이제 보낼 수도 있겠죠. 네. 저녁 시간도 함께 살펴볼게요. 저녁 시간은 두 그 남녀 커플이 데이트하는 장면인데 식사 후에 자기가 둘이서 야 이게 식사를 해서 이제 파리 여행이나 한번 가볼까 하니까 디바이스를 펼쳐놓고 파리의 그 이 세너 강변을 둘이가 마치 파리에 가서 실제 걷는 듯한 모습으로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박물관에 한번 가볼까. 이 아부다비에 새로 만든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이제 방고흐의 작품, 뭐 방고흐의 방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그거 가지고 실제로 관람하는 듯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을 잠깐 보시죠. 실제로 이렇게 이 공간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그림 속에 작품 속으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이제 곧 반고흐의 방으로 이렇게 이 작품 속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고흐의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 글라스를 껴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이 건축가가 장 루벨인데 리움 뮤지엄을 설계한 사람이고 리움 뮤지엄의 컨셉화가 모든 거를 제가 그 삼성에 있을 때 그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 장 루벨 잘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쇼핑 트립은요, 여러분 뭐 백화점 가도 삼창 공간, 그 중에 명품 매장 하나 찾아가지고 구찌 신발을 실제 착용해보고 거기서 자기가 식당에 앉아가지고 쇼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자, 이제 수면 시간으로 갔는데 수면 시간 동안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뭘 하죠? 저 수면 시간에는 저는 그냥 이렇게 이게 분주하게 지내서니까 잠잘 시간인데 메타버스의 수면 시간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한테 질문만 딱 던져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도 수많은 비즈니스가 크리에이션 될 겁니다.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 참 상상이 안 되는데 예. 근데 회장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의견을 들어볼 수가 없어서 회장님의 한마디를 듣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예, 저는요 사람들이 왜 메타버스에 열광하는가 하는 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큰 질문 한 두 개를 던져보는 겁니다. 왜 네. 열광할까? 이거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뭐든지 조금 더 낫게 하려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불편함, 부족함, 안 해본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가상세계에서 내가 실현해보자. 내가 데이트를 못했는데 가상세계에서 해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에서 하는 거고, 세 번째 포인트는 정신적인 측면으로 보면 페르소나적인 이 가면적인 다중인격을 실세 세계에서 이런데 가상 세계에서 나는 다른 인격의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걸 표출해보건 그런 인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이 맨 처음에 우리가 초입부에 말씀하셨던 사유와 상상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가상 세계가 현실화되고 현실이 가상으로 들어가고 함께 확장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딱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딱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경제가 어떻게 규모가 되고 실현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이걸 답하려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린이에게 한번 눈을 돌려봐요. 미국 어린이 12세 이하 어린이입니다. 95%가 로블록스 게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월 2억 6천만 명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년이 되는 쯤에 메타버스 경제가 어떻게 될 거죠? 상상할 수 있겠죠. 현재 시장 규모가 50조라 그러는데요. 2025년에는 500조 원으로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1,700조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가 그렇게 되고 또 일자리 창출이 세계 경제 포럼의 그 통계를 보면은 이 메타버스 디지털 대전환 그 메타버스로 인해서 1억 3,300만 개 일자리가 10년 이내에 더 생길 것 같아요. 그거는 직종을 일거리를 세분화한 거예요. 그 중에 소멸하는 게 7,500만 개, 지금 일자리 한 47%. 그래서 순정가가 오히려 5,800만 개가 더 일어난다. 현실 경제라는 게 하나 있고 가상 경제라는 게 현실과 똑같은 게 하나 더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에 따라서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상 너머로 펼쳐질 메타버스 세계와 메타버스 데일리 라이프를 그려보면서 이 시간 아쉽지만 여기서 근데 제가 좀 하나 제 시 좋아하는 시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돈키호테가 메타버스 시대에 네. 맞는 인재상 리더십으로 생각이 돼가 여러분이 그 메타버스 돈키호테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짧은 문구인데요. 제가 낭독을 해드리면서 회장님과의 대담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요, 또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시대 잡을 수 없는 별을 잡아라.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며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또 잡을 수 없는 저 별을 잡으려 고향을 떠났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